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전에 잠깐 총평부터 드리면요. 역대 3월 모의고사는 항상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모의고사도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다.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었죠. 특히 막전이 근수축 그리고 돌연변이 이런 단원 문제들이 매우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18, 19번 다인자유전하고 가계도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도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앞으로 모의고사도 계속 이렇게 쉬울 거라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죠. 갈수록 모의고사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 가셔야 돼요. 해서 개념형도 까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학습 해주셔야 되겠고, 추론형 풀이도 연습을 해서 실력을 계속 쌓아 가셔야 앞으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고득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캥거루쥐에 대한 자료다. 이런 문제는 바로 보기를 보고 풀면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캥거루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니은. 기억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기억 읽어볼까요? 농도가 높은 오줌을 생성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이 적합하다는 말이 있으면 적응과 진화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활동. 뭐예요? 바로 세포호흡이죠. 바로 이 세포호흡도 물질 대사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됐어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결핵은 세균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죠. 자, 원생생물에 속한다. 말라리아겠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건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죠. 그래서 독감. 그럼 나머지가 결핵.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즉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맞죠? 자, 니은. B는 결핵이다. 아니죠? 독감입니다. 자, 디귿. C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자, 여러분들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식을 할 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증식을 할 때 어떻죠?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아니라 조립을 통해서 증식을 하는 거다. 시드 개념 완성에서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C는 결핵, 세균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해결됐어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고요. 표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을 나타냈어요. 1과 2는 생산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20%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이죠. 그래서 호흡량 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에너지 양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 양은 무조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야. 따라서 1차 소비자가 100인데 1은 1000이니까 1차 소비자보다 1이 더 하위야. 따라서 1은 생산자. 그럼 2가 나머지 2차 소비자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은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에너지율은 어떻게 돼요?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따라서 전 영양 단계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 X분의 3차 소비자 3 곱하기 100. 한 개 20%구나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금방 돼요. 자, 기억입니다. 1은 생산자다. 맞습니다. 자, 니은. 2의 호흡량이 A에 포함되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었어. 기존에는. 조금 특이하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이라는 건 어디에 포함될까요? 자, 결국 2차 소비자의 다양한 생명활동은 1차 소비자의 피식량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1차 소비자의 피식량. 다시 또
그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라는 거는 결국 생산자의 피식량에 포함되는 거야. 왜? 생산자가 피식된 만큼을 가지고 1차 소비자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쓰는 거니까요. 그 중에 피식량도 포함이 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생산자의 피식량에 결국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생산자의 피식량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바로 순생산량에 포함되지. 순생산량이 생장량, 고산악염량, 피식량이니까. 따라서 A, 호흡량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잘 따져보시기 바라요. 자, 디귿입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효율은 얼마냐?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효율은 전 영양단계 100분의 현 영양단계 15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그냥 보이죠? 15%네요.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해결이 됐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A부터 C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자, 그림 보시면 영양소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 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소화계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든 기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게 순환계. 나머지 오줌 나오는 거 배설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배설계다. 아니죠? 소화계입니다. 자, 니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맞죠? 모든 호르몬들이 다 순환계, 즉 혈액을 통해서 운반됩니다. 자, 디귿. 대장은 C에 속하냐? 대장은 소화계죠. A에 속합니다.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해결이 됐어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가는 사람 체세포의 세포주기고요. 나는 사람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 기억부터 리을은 G1, G2,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구간 1이 디귿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 디귿이 구간 1이야. 구간 1은 뭐죠? DNA 상대량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바로 뭡니까? S기죠, S기. 그래서 이 체세포 세포주기에서 G1기 2배로 늘어나는 중이 S기, 2배로 늘어난 게 G2, 그 다음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M기 말기가 되면 핵 한 개당 DNA 양은 다시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간 1이 S기고 그게 디귿이니까 디귿이 S기면 나머지 시계 방향으로 G2M, G1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시기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즉 M기에 염색분체 분리 일어납니까? 맞죠? 체세포 분열이니까 M기에 염색분체 분리 일어납니다. 자, 니은 시기세포하고 리을 시기세포의 핵상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체세포의 세포주기, 체세포 분열 중에는 항상 2N으로 유지가 되죠. 핵상은 계속 2N이야. 그래서 2N 곱하기 1세포가 2N 곱하기 2세포가 됐다가 다시 2N 곱하기 1세포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계속 핵상은 2N으로 갔다. 맞습니다. 자, 디귿. 구간 2의 세포에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냐? 아니죠.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관찰됩니다.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량. 해결됐어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어요.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를 투여하기 전에 비해서 투여했을 때 혈당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호르몬을 투여해야지 혈당이 감소하죠? 바로 인슐린을 투여한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의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 후에 Y축 결과 포도당 농도가 감소했구나. 뭘 투여해야 되냐? 인슐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기억. 이자 베타세포에서 X가 분비된다. 맞죠? 자, 디귿. X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그 포도당이 세포 내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게 하죠. 자,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X의 분비가 촉진되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요. 원인이 혈중 포도당 농도의 감소입니다. 그때 인슐린의 분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되죠. 인슐린 분비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의 기억력. 되셨어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예요.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A에는 주로 흰색 털을 가진 생쥐, 갈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B에는 주로 갈색 털을 가진 생쥐가 서식한다.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쥐가 포식자에게 공격을 적게 받아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죠. 쭉 실험했고요. 그 비슷한 털색 가진 생쥐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설에 맞는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실험만 보시면 되겠는데, 서식지 A, B 각각의 같은 수의 기억 니은을 놓았고 일정 시간 후 포식자에게 공격받은 모형 중 기억 니은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먼저 왼쪽에 서식지 A입니다. 자, 서식지 A는 뭐야?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야. 그럼 그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에는 결국 기억이 니은보다 공격을 덜 받았으니까 기억이 결국 흰색인 거고 니은이 갈색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식지 B는 갈색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갈색이 공격을 덜 받은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 가설 있고 실험 있으면 연역적 탐구 맞습니다. 자, 니은. 생쥐 털색은 뭐야? 생쥐 털색의 차이는 조작 변이이죠. 종속 변이는 공격받은 모양의 비율이 될 거예요. 공격받은 모양의 비율.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 기억은 갈색 생쥐 모형이 아니라 기억은 흰색 생쥐 모형이에요. 틀렸어요.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됐습니다. (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쭉 기본 설명이 있고요.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 그리고 기억 더하기 니은, 그리고 기억 빼기 디귿을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 X의 길이,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그대로 기억 니은의 합 기억 빼기 디귿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풀이가 좀 쉽죠.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려면 기억 니은 디귿을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줬으니까 매우 쉬운 문제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X의 길이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2K 변하고요. 니은은 플러스 K, 디귿은 마이너스 K 변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X의 길이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은 마이너스 K 변하는 거고요. 기억 빼기 디귿은 마이너스 역시 K 변하는 값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국 요 A 값을 먼저 좀 구해 보겠는데 A 값은 쉽게 구하겠네요. 결국 T1에서 T2로 될 때 마이너스 K 변화량이 0.2 감소니까 똑같은 마이너스 K 변화량이니까 0.2 감소한 얼마야? A는 0.2. 바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X의 길이도 쉽게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K가 0.2 감소니까 마이너스 2K는 0.4 감소입니다. 따라서 2.7.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매우 쉽게 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기를 보면 기억에서 A 값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T1일 때와 T2일 때 뭐 다양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제 구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기억 더하기 니은과 기억 빼기 디귿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잘 조합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자, 바로 기억 더하기 니은에서 기억 빼기 디귿을 빼는 거야. 빼면 뭐가 되죠? 빼면 니은 더하기 디귿이 될 거야. 니은 더하기 디귿. 따라서 T1 시점에서 얘 빼기 얘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1.4 빼기 0.4에서 1.0이네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T1일 때 X의 길이가 3.1이라고 했는데 X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더하기 2니은 더하기 2디귿이라고. 그런데 니은 더하기 디귿이 1.0이니까 결국 니은 더하기 디귿 1.0, 니은 더하기 디귿 1.0 해서 2.0 더하기 기억이 X의 길이 3.1이라고. 그렇죠? 따라서 X는 결국 기억 더하기 2니은 더하기 디귿이었던 거라고.
따라서 이걸로부터 기억 길이가 바로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x는 3.1, 니은 더하기 디귿은 1.0 하면은 기억은 1.1 바로 나와요. 금방 구할 수 있다. 그럼 기억이 1.1이니까 니은은 0.3. 기억이 1.1이니까 디귿은 0.7. 이렇게 T1일 때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T2일 때 구하면 되겠죠. 자, T2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T2일 때는 자, 기억 어떻게 되겠어? 결국 기억은 마이너스 2K 변화량이니까 0.4 짧아지는 거야. 따라서 0.7. 니은은 플러스 K 증가하는 거니까 0.2 길어지는 거죠. 0.5. 디귿은 마이너스 K 짧아지니까 0.5.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0.2다. 맞고요. 자, 니은 T1일 때 A 대 길이는 얼마냐? A 대 길이는 기억 더하기 2니은이잖아. 뭐 T1일 때나 T2일 때나 똑같아. 어쨌든 뭐 T1일 때로 구해보시면 기억 더하기 2니은 아마 얼마예요? 1.7이네요. 1.7. 틀렸고요. 자, 디귿. T1일 때 니은 길이 0.3이고요. T2일 때 디귿 길이 0.5네요. 따라서 같지 않습니다.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매우 쉽게 풀 수 있다. (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에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노출된 적 없는 생지 1부터 3을 준비했고 1의 기억을 주사했는데 기억은 X와 Y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나의 1에서 A와 B를 분리해서 2에는 A, 3에는 B를 주사했는데 각각 혈장과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일정 시간 후 2, 3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X와 Y를 주사했고 2, 3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A, B 각각 생지 2, 3에 주사했고 그 다음에 X, Y를 각각 주사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일단 A 주사했을 때에 대해서 B 주사했을 때는 주사하자마자 항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B가 결국 뭐야? 혈청 주사한 거고요. A가 기억세포 주사한 거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X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 Y에 대해서는 2차 면역 반응. 오른쪽에서는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도 1차.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봐도 상관없는데 오른쪽 그래프로 보시면 요 실선 Y에 대한 항체 변화 농도가 나와 있는데 농도 변화가 나와 있는데 B 혈청 주사했을 때도 그 실선이 증가했으니까 결국 혈청은 Y에 대한 혈청을 주사한 거죠. 그렇죠? 그럼 기억세포도 Y의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1차고 Y에 대해서 2차가 일어난 거죠. 다 되셨습니다. 자, 기억. A는 혈장이 아니라 기억세포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 구간 가에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여러 번 출제된 내용인데 형질세포는 절대 기억세포가 되지 않아요. 형질세포는 무조건 항체 분비하고 2, 3 이루면 죽습니다. 그래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일은 없다. 구간 가의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 구간 나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기억이 뭐야? 결국 이 Y입니다. Y. 그래서 Y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맞죠?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해결하시면 된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돌연변이 문제인데 사실 역대 평가원 기출 보시면 돌연변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게 나와요. 그리고 최근 기출 보시면 오히려 가계도보다 이 돌연변이 문제를 훨씬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월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쉽게 지금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자료인데 정록생명은 X염색체에 있는 대유전자 A 스몰 A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7에서 정록생명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 조금 더 옆에다 쓸게요.
1부터 6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 7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이다. 7만 XX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이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7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일단 여기 각 사람 표현형 좀 여기다 써보면요. 이 두 명만 병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을 편의상 제가 가라고 썼어요. 그냥 기억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계도를 보고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뭐 정록생명 자체의 우열관계는 외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외웠더라도 이 문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3, 4 부모 정상인데 6의 자식 가표현형 태어났으니까 보자마자 정상이 가의 우성, 병의 우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다 됐네요. 이제 다 찾았으니까 바로 이제 가계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부터 채우시면 정상이니까 라지 Y, 정상 라지 Y, 가표현형 스몰 a 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지금 4 같은 경우 스몰 a를 줬는데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는 정상이니까 라지 A 가졌고요. 5도 정상이니까 일단 라지 A를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 자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돌연변이 자식 7을 봤더니 XXY일 텐데 가가 나타났다는 거는 결국 가가 Y라는 거죠. 가가 Y. 즉 스몰 a Y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이 스몰 a Y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결국 6에서 비분리로 1회 일어나 형성된 정자하고 5에서 정상난자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6에서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6에서 바로 이 스몰 AY를 다 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5에서는 정상적으로 스몰 a를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6은 1B로 XY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그러면 스몰 a를 줘야 되니까 이 자리 스몰 a 있고 2도 스몰 a 가졌구나.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 풀이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에는 스몰 a가 있다. 지금 기억, 정상난자에 스몰 a 있다. 맞죠? 자, 니은,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이 아니라 감수 1분열입니다. 자, 디귿,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이 2와 4가 같냐? 2 라지 A 스몰 a, 4 라지 A 스몰 a 같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되셨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을 나타냈습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자, 어떻게 되겠어요? 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물 섭취 이후에 기억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뭐냐예요. 그럼 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물 섭취를 하면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잖아. 따라서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수분제 흡수가 안 돼요. 따라서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고 오줌 삼투압은 감소죠. 따라서 감소한 건 오줌 삼투압입니다. 다 되셨어요? 자,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맞고요. 자, 니은,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금방도 얘기 드렸듯이 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물 섭취를 하면 혈장 삼투압은 감소한다. 따라서 T1이 더 높다. 맞습니다. 자, 디귿, 혈중 항인유 호르몬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똑같은 얘기죠. 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물 섭취를 하면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감소입니다.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항인유 호르몬 농도 높다. 역시 맞아요.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다 해결됐어요.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제 가는 대립유전자 F 스몰 f, 나는 H 스몰 h에 결정되고요. 그림은 어떤 남자의 쥐연기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 과정이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리을에서 F 스몰 f, H 스몰 h, DNA 상대량. 기억부터 리을은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2, 3은 중기세포다. 풀어봐라. 일단 여기 이 표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세포 주기내 시기를 최대한 찾아야 되겠죠.
네, 매우 쉽게 나왔어요. 자, 일단 세포 기억은 1이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곱하기 1 세포고요. 그런데 F와 스몰 f가 1, 1이니까 바로 보자마자 2n 곱하기 1 세포네. 그냥 확정하고 가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니은에도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 세포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곱하기 1 세포는 1하고 4밖에 없어. 따라서 바로 n 곱하기 1 세포 확정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을은 F 스몰 f와 2, 합이 4가 있으니까 바로 2n 곱하기 2 세포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디귿이 n 곱하기 2 세포. 금방 다 찾아요. 너무 쉽습니다. 자, 기억은 1이고요. 리을이 2고요. 디귿이 3이고요. 니은이 4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남자의 세포인데 이 남자의 세포 감수 분열 과정을 보시면 F 스몰 f는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염 색채 유전자라는 게 확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 이 니은에서 H 스몰 h는 이 N세포에서 빵빵이 관찰되기 때문에 바로 성염 색채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상염 색채 유전자부터 채워보시면 2n 곱하기 1 세포 1, 1이 2n 곱하기 2 세포 2배 돼서 2, 2 된 거고요. 그럼 이제 4로 n 곱하기 1 세포로 스몰 f가 갔으니까 라지 f는 안 갔겠죠. 그러면 4로 스몰 f가 갔기 때문에 3으로는 라지 f가 갔을 거야. 따라서 라지 f가 2, 스몰 f가 0. 바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 스몰 h는 성염 색채 유전자인데 지금 이 빵빵 때문에 성염 색채 유전자인데 따라서 2n 곱하기 1 세포는 H 스몰 h가 1, 0이나 0, 1이어야 돼. 근데 뭐 너무 쉽죠. 바로 3에 라지 h가 있기 때문에 1은 라지 h를 가졌을 거야. 1, 0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n 곱하기 2 세포는 2배인 2, 0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4로는 하나도 안 갖고 빵빵. 3으로는 라지 h가 갖고 스몰 h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2n 세포가 스몰 h가 빵이니까 다 빵이다. 그래서 바로 채웠어도 되고요. 다 상관없어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은 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은 3입니다. 틀렸어요. 자,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1 더하기 2 더하기 0. 3 맞네요. 자, 디귿.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자, 나. H 스몰 h죠. H 스몰 h는 성염 색채에 있어요. 다만 이게 X인지 Y인지는 확인이 안 되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 매칭 문제도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온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고요. 표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 B의 특징이다. A와 B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일단 왼쪽 그림 보시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절 이전이 이후보다 기니까 부교감. 이전보다 이후가 기니까 교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연수에서 시작하죠. 교감 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교감, 부교감의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바로 연수죠, 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 여기 아직 안 했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특징 A, B가 있는데 무릎 반사의 중추는 뭐다? 무릎 반사는 척수. 뇌줄기를 구성한 거 연수. 되셨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의 신경세포체, 즉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 어디 있다? 연수. B에 있다. 맞습니다. 자, D은 B의 축삭돌기 말단, 교감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죠? 이게 뭐에?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자, 디귿. A의 겉질, 척수의 겉질은 뭐야? 백색질이죠? 알아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니은. 해결됐습니다.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입신경 A부터 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1부터 D3 위치고요. 표는 D2의 역치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줬대. D2의 역치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 4일 때 D1과 D3의 막전이, D1과 D3의 막전이를 나타냈다. 가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V이고 나와 다는 2V야. 가부터 다는 A부터 C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그래프 주어져 있다. 자,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 자극점이 D2로 다 똑같고 4ms일 때 D1하고 D3의 막전위를 나타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 그림부터 먼저 잘 보셔야 되는데 A하고 B는 지금 가지돌기가 왼쪽이에요. 축삭돌기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데 C는 가지돌기가 오른쪽에 있고 축삭돌기가 왼쪽으로 뻗어 있어요. 요 그림부터 좀 잘 봐야 돼. 이 C 반대로 그려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자극지점 D2에 대해서 D3 쪽으로는 시냅스가 있어. 하지만 D1 쪽으로는 시냅스가 A, B, C 전부 없으니까 일단 D1의 값들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시냅스 없는 뉴런부터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시냅스 없는 부분을 봤을 때 A하고 C를 봤더니 자극지점 똑같은 D2인데 똑같은 D1 지점을 봤더니 A가 C보다 막전위 진행이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A가 C보다 흥분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A가 결국 EV인 거고 C가 V인 거야.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가만 V고 나하고 다는 EV를 했으니까 B도 EV. 바로 이렇게 확정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분전도 속도를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 D1이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돼? 결국 TC가 3이니까 4는, TT4는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은 4는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TA가 1이고 자극지점에서 D1까지 거리가 2니까 결국 흥분전도 속도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렇죠? 따라서 EV가 2였던 겁니다. EV가 2. 그럼 V는 1. 이렇게 해서 흥분전도 속도가 다 구해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B의 D1 값, 이 A 값도 구해야 되겠죠, 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B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가 같고 D2에서 D1까지 거리 시냅스 없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0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자, 그리고 뭐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는데 여기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여기 B의 D3. B의 D3는 얼마겠니? 자극지점 D2에 대해서 D1하고 D4의 거리가 2cm, 2cm 같아.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D1하고 같겠죠, 확전이. 그래서 이 자리 마이너스 80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의 D3는 얼마일 것 같아요? C의 D3는 잘 보셔야 되는데 C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 있다고, 축삭돌기가. 따라서 D2에 자극을 했을 때 D2에서 D3로 시냅스 후 뉴런에서 시냅스 전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D3는 D2의 자극 여부와 상관없이 D3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V는 1 맞다. 자, 니은 A는 플러스 3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 틀렸고요. 자, 디귿 기억이 5ms일 때 C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냐? 자, 이 4ms가 아니라 5ms라고 했을 때 C의 D3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 D3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마이너스 70이라고. D2에 자극을 했을 때 시냅스에서 시냅스 전으로 흥분이 이동을 못하니까. 따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70의 휴지전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됐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막전위 문제,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나머지 모의고사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기준으로 해서 막전위 문제 쉽구나 이러시면 안 되죠. 당연히 기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체수,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가 나와 있는데 상대밀도 전체 합이 100, 상대빈도 전체 합이 100, 상대피도 전체 합은 100인데 그렇게 구하려고 보면 지금 물음표들이 많아서 각각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빈도, 상대피도는 일단 구할 수가 없는데 상대밀도는 다행히 개체수가 나와 있잖아. 이걸 활용하면 되겠지. 결국 상대밀도의 비하고 개체수의 비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개체수 A, C, D의 비를 보시면 8로 나누면 2대 4대 1이 되는 거야. 2대 4대 1. 그러면 지금 상대 밀도를 보시면 상대 밀도가
B에 30을 뺀 기억, 니은, 디귿의 합이 70인 거잖아. 70. 전체 합이 100이니까. 그럼 70을 2대 4대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20, 40, 10.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B의 W 값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얼마야? 요게 38에 24. 이렇게 될 거예요. 2대 3대 4대 1이니까 2대 3대 4대 1이니까 16, 24, 32,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값을 아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디귿은 10, 니은은 40, 기억은 2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x하고 y 구할 수 있죠? 상대 빈도 전체 합이 100이니까 x는 얼마야? 31. 상대 p도 전체 합이 100이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y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다 해결됐어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A가 출현한 방향구수가 B가 출현한 방향구수보다 많냐? 방향구수는 상대 빈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방향구수 상대 빈도값 10이고요. B 31. 따라서 B가 더 많은 거예요. 틀렸다. 자, 니은 WXY 합은 얼마냐? 자, 24 더하기 31 더하기 32야. 그럼 얼마요? 87. 맞네요. 자, 디귿 우점종이 누구냐라고 돼 있어요. 우점종. 자, 우점종 이렇게 구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쭉 봤을 때 상대 빈도하고 상대 피도의 합만 구해볼게요. 상대 빈도하고 상대 피도 합만 구해보시면 딱 봤을 때 C가 제일 커요. 그렇죠? 10 더하기 28, 31 더하기 20, 40 더하기 20, 19 더하기 32니까 C가 제일 커. 그렇죠? 그런데 상대 밀도도 C가 제일 커. 당연히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은 C가 제일 크겠네. 그렇죠? 따라서 우점종은 C다. 맞나요?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구법 문제 같은 경우 계산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 이렇게 우점종 찾는 것도 일일이 다 더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특이점들을 봐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CD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방향구법 문제 굉장히 많이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보면서 하면 되겠죠. 기억. 지방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기억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산물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지방도 세포호흡에 쓰이죠. 역시 노폐물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도 세포호흡에 쓰여요. 근데 그때에는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까지 있죠. 따라서 노폐물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지방 맞습니다. 자, 니은 A의 효소가 이용된다. 즉 세포 물질대사니까 무조건 효소 이용됩니다. 자, 디귿 나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된다. 동화작용, 합성이고 흡열 반응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어요?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염색체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기억, 니은은 DNA와 뉴클레오즘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응축된 염색체고요. 그 다음 기억,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DNA가 그려져 있는 거고 기억은 이 동그란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싼 바로 뉴클레오즘 구조겠죠. 자, 기억. 세포주기 간기에 가가 관찰되냐. 가는 응축된 염색체이기 때문에 분열기에 관찰됩니다. 틀렸고요. 기억에 단백질이 있다. 뉴클레오즘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있는 거 맞고요. 자, 디귿. 니은 DNA의 기본 단위체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되셨습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에 A, B, D가 있는데 그럼 복대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의 표현형은 4가지고
유전자형이 AA와 AD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 그럼 그 얘기는 A가 D의 우성이라는 얘기고요. 유전자형이 BB와 BD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 그럼 B가 D의 우성이죠. 그럼 이걸 합쳐서 표현형이 4가지고 대립 유전자 3개니까 합쳐서 A는 B, D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복대립 유전 우열관계를 찾았고요.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바로 다인자 유전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림은 남자 1과 여자 2에서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다. 1과 2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5가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남녀의 염색체를 보시면 AD, D 물음표에서 복대립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이 일부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 복대립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인데 복대립하고 연관된, 다른 유전과 연관된 경우 어떻게 푸냐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일단 접근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일단 다른 유전 현상의 유전자형을 다 알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복대립 유전인데 그 복대립 유전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남자는 AD인데 여자는 D 물음표라서 이 자리를 모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다? 대립 유전자 A, B, D 3개 중에 하나야. A, B, D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가 B가 온다고 해봐요. 그럼 남자는 AD, 여자는 BD야. 그러면 이런 우열관계에서 AD와 BD의 교배는 복대립 유전 AD와 BD의 교배는 어떻게 되죠? 자식이 1대1 대1 이렇게 4가지 분리비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다인자 유전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1대1 대1 이런 식으로 다른 유전 현상이 나오면 결국 자식의 표현형 5가지가 결국 똑같은 값 4개로 나눠져야 돼. 4개의 합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근데 5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아니구나 하고 제끼면 돼요. 금방 제껴집니다. 자, 그럼 D면 될까요? D. 자, D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결국 AD와 DD. 즉 AD와 DD. 이렇게 표현형이 복대립 표현형이 2가지가 나와. 그게 1대1로 나온다고. 그러면 복대립에서 표현형이 2가지가 1대1로 나오면 역시 어떻게 돼야 돼? 자식의 표현형 분리비가 2개의 합인데 2개 값이 같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5니까 결국 2개 같은 값으로 쪼갤 수가 없죠. 합으로 쪼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는 그냥 보자마자 B 아니네, D 아니네. 그러니까 A겠구나.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A로 찾는 순간 결국 라지 D 표현형하고 라지 A 표현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2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라지 A 표현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복대립에서. 따라서 이 5 같은 경우는 숫자를 이제 2개의 합으로 쪼개는데 쪼갤 수 있는 방법은 3 더하기 2나 4 더하기 1일 텐데 4 더하기 1이 되면 1이 점핑이 돼서 4가 되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차가 나도록 쪼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단 3 더하기 2로 쪼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렇게 3 더하기 2로 쪼개게 되면 결국 먼저 열성인 D 표현형. 자, 이 DD일 때, 이 D 표현형일 때 2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2가지 표현형 가능하겠죠. 왜? DD일 때 여기 FF고 여긴 F 스몰 F니까 X 더하기 1 해서 2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뭐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럼 이제 A 표현형일 때 한 칸 점핑이 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칸 점핑이 되도록 이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리 물음표 뭐로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가 라지 2가 되잖아? 그럼 라지 2가 되면은 A 표현형은 언제 나와요? AA일 때, 즉 라지 스몰이. 그 다음 또 AD일 때, 그래서 라지 스몰이. 그 다음에 DA일 때, 그래서 라지 스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X 더하기 X 더하기 X가 돼서 3X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점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차수 차이가 없게 된다고.
다인자 부분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다? 바로 스몰 이겠구나. 이렇게 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드린 논리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풀려요. 제가 이걸 말을 좀 길게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딱딱딱 금방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가나 표현형이 1과 같을 확률이야. 1. 1은 뭐예요? 1은 라지 A 표현형이면서 대3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지 A의 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라지 A의 식은 어떻게 되겠다? A, D일 때 라지 이스몰이에서 X. A일 때 라지 이스몰이에서 X. 그 다음 DA일 때는 스몰이 스몰이에서 1. 그래서 2X 더하기 1이고요. 2X 더하기 1. 그 다음 나머지 FF는 X 더하기 X. F 스몰 F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이 1인데 한 칸 점핑하니까 이 1에 한 칸 점핑하니까 이 1에서 2, 3, 1. 2x니까 2 곱해서 4, 6, 2. 이렇게 되겠죠? 4, 6, 2. 그래서 최고차항은 XXX에서 3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인 식이 나왔고 그 중에서 대3인 거는 확률이 4입니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가 4고요. 분모는 전체 염색체 수 4개니까 2에 4승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 구했어요. 따라서 답은 4번 해결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다인자 유전. 이렇게 다른 유전과 연관된 거 크게 어렵지 않다. (19번) 문제 풀렸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H 스몰 h, 나는 T 스몰 t에 결정되고 H는 스몰 h에 대해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에요. 그리고 가나 유전자 중 한 개는 상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나 발현 여부. A는 남자. 일단 표시해 볼게요. 남자고 여기 표현형도 써보면 모르고 가나 나 가 이렇게 되겠네요. 표는 구성원 14A6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와 기억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다. 기억은 T 스몰 t 중에 하나다. 자, 풀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계도 문제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지? 일단 가계도만 보고서 바로 따질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가계도만 보고서 따질 수 있는 정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표현형 갖고 자식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성염색체 이중 부정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 따라서 결국 각 구성원들에서 결국 이 DNA의 합이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풀이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합을 가지고서 결국 이 값들을 적당히 쪼개서 따져야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거 할 때 저희 고양이 과정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보시면 다들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해서 해요. 영위 관계 모순도 부모와 자식 관계고 그 다음에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진 사람 해가지고 부모나 자식의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쓰잖아. 그러니까 다 부모 자식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보시면요. 1 같은 경우는 여기 값이 나와 있긴 한데 A의 표현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정보예요. A도 마찬가지야. A는 A 자체의 표현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정보라고. 따라서 이 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에는 바로 4하고 6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4하고 6. 이해가 되겠어요? 왜? 4하고 6은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4나 6을 보고서 접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고양이 과정에서 배웠던 논리들을 잘 적용하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4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개의 합이 2면 02, 20, 11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6으로부터 가는 거야. 6. 6은 1이니까 01 아니면 10일 거 아니에요. 01 아니면 10.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기억은 모르지만 스몰 h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 01을 먼저 해보는 거야. 01을.
왜? 0일이 되면 6은 스몰 h를 안 가졌다라는 거니까 6은 그러면 뭐야? 우성 대립유전자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6은 남자가 우성 대립유전자만 가졌을 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엄마나 딸은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상관없이 엄마와 딸의 표현형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엄마 표현형이 가로 다르니까 0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바로 1, 0이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6은 이제 스몰 h가 1이고 기억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라지 t나 스몰 t 중에 하나인데 똑같아요. 기억이 만약에 스몰 t잖아? 그럼 6의 스몰 t가 0이야. 그럼 6이 스몰 t를 안 가졌어. 그럼 라지 t만 가진 사람인데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상 상관없이 엄마나 딸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역시 엄마 표현형이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절대 기억은 스몰 t가 아니라 라지 t구나.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6은 라지 t를 안 가졌는데 나 표현형이니까 결국 스몰 t가 나, 라지 t가 정.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볼게요. 자, 4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인데 여기 보시면 정상이야. 정상. 즉 정상이라는 건 나 표현형이 정상이라는 건 무조건 라지 t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4는 라지 t를 가져야 돼. 그런데 라지 t를 하나나 두 개 가지면 되는데 절대 두 개 가질 수가 없겠죠. 왜? 4가 라지 t를 두 개 가지면 4하고 6이 부모 자식 관계인데 라지 t의 개수가 2와 0의 0이 관계가 되잖아. 바로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4는 2가 바로 1, 1로 쪼개지겠구나. 바로 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럼 이 4 같은 경우는 스몰 h를 하나 가졌어. 여자니까 라지 h 스몰 h겠지. 성상 상관없이. 그때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가 스몰 h가 정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6으로 가서 6은 스몰 h를 하나 가졌잖아. 그런데 정상이니까 스몰 h 하나만 가졌는데 정상이니까 결국 뭐다? 성염색체 유전이지. 상염색체 유전이면 라지 h 스몰 h가 돼서 가표현형이었겠지. 따라서 성, 상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았어요. 끝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이 중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를 알 수 있는 4나 6을 활용해서 푸는 거야. 특히 4는 2가 좀 쪼개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6을 먼저 본 거지. 그래서 0, 1이나 1, 0. 그래서 스몰 h가 0일 경우를 먼저 가정을 해서 따져서 아니구나 모순을 금방 찾고 1,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라지 t인 걸 확인하고. 그래서 4와 6의 0이 관계 모순을 이용해서 1, 1 쪼개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성염색체부터 채울게요. 구성원 1은 남자는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y 하시면 되겠고요. 3은 정상이니까 스몰 hy. 6은 정상이니까 스몰 hy. 7은 가니까 라지 hy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정상이니까 스몰 h 여자. 이렇게까지 이제 채울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 4 같은 경우는 스몰 h 라지 h 주니까 라지 h 스몰 h 바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가표현형이야. 가표현형인데 어차피 아빠에서 스몰 h를 무조건 주니까 라지 h 스몰 h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물음표인데 남자죠. 남자인데 엄마가 무조건 스몰 h를 줄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스몰 hy. 그냥 금방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거는 나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몰 t, 스몰 t. 나 표현형 스몰 t, 스몰 t. 나 표현형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하고 6 부모 자식이 스몰 t 둘이 있으니까 나머지 둘은 바로 라지 t, 스몰 t 채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라지 t를 가졌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1은 스몰 h 라지 t 합이 1이야. 따라서 이미 라지 t 하나 가졌으니까 나머지 자리 스몰 t 돼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스몰 h와 라지 t 합이 1이야. 근데 이미 스몰 h를 가졌으니까 라지 t 안 갖겠네요. 따라서 스몰 t, 스몰 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활용해서 나머지까지 다 채웠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나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 맞죠? 자,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라지 H,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 라지 H, 라지 T 같고요. 라지 H, 라지 T 같고요. 라지 H, 라지 T 같네요. 147, 3명입니다. 맞습니다. 아, 틀렸네요. 2명이라고 되어 있네. 자, 디귿. A와 O 사이에서 I가 태어났대요. A와 O 사이에서 I가 태어났을 때 이 I에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어차피 독립이니까 따로 따지면 됩니다.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 가지면 되니까 라지 H 스몰 h나 라지 H Y 두 경우죠. 따라서 2분의 1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 t이면 되는데 어차피 스몰 t, 스몰 t와 스몰 t, 스몰 t니까 무조건 스몰 t밖에 없어. 1. 따라서 2분의 1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해결됐어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종간 경쟁은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 자, 기억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니까 종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뿌리옥 박테리아는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 시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건 포식, 피식 관계.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관계니까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는데 제가 앞에서 총평으로 얘기 드렸듯이 18번, 19번 문제 빼고는 좀 매우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18,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드렸던 문제풀이 논리 그 순서를 따라서 푸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드렸던 추론 논리들 어떤 과정을 가지고서 풀어가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